하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게 서울의 핵심적인 입지지만 2만 세대 중에 주택의 55%는 장기 전세 주택이라는 거예요. 또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임성배 TV 구독과 댓글 오늘은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좀 공유해 보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서 2024년 11월 5일에 서울 2만호 포함 수도권 신규 택지 5만호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정부는 주택 공급에 따른 발표를 하고 이제 2027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해서 신규 택지들을 지정하려고 해요.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가수요자들한테 추후에 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무리해서 주택을 사지 말아라 라는 그런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2029년에 첫 분양을 하고 2031년에 이제 첫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러한 개발 계획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는 사전청약 물량들, 본청약 물량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추후에 이러한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이 더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정부의 발표들이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개발이 될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서 정부에서는 양질의 좋은 주택의 공급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획에 차질이 없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 물량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아주 좋은 곳에 서울의 2만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신규 택지 같은 경우에도 입지가 좋은 곳에 대곡역 일대의 아파트들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주택공급 방안 88 후속 조치로 이루어지는 곳이고요. 이제 양질의 주거와 일자리를 제공한 이제 주변 10km 내에 4곳 5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월 5일에 이제 발표가 났고요. 4곳의 5만호 규모의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눈에 띄는 곳의 입지를 보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 강남권의 생활권인 서초 서리풀 지구 2만호를 선정을 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양 대곡 역세권 9천호, 그리고 의왕 오전 왕곡에 14,000호, 군부대 입지가 있어가지고 개발을 못했던 의정부 용현에 7,000호,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3개 지구가 3만호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위치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면은 뉴스 기사 자료를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입지가 가장 좋은 것이 서울의 서리풀 지구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만호의 공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신혼부부의 장기 전세 물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일반 분양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들보다는 장기 전세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요. GTX A 노선이 있는 이제 고양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9천호가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입지가 아주 우수하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량 같은 경우에는 서리풀 지구하고 그리고 고양 대곡 역세권의 물량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의왕이라든가 용현 같은 경우에는 입지가 다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추후에 이러한 곳에 공급되는 물량들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일단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서리풀 지구 같은 경우에 이제 GTX라든가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고 강남권의 입지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번에 지구 지정을 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보존할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들을 채택을 해서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무주택자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공공주택의 물량들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뭐 1주택자다 2주택자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신청을 한다거나 당첨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주택 지구가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무주택자 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물량들이 공급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공급 물량들 배정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특별공급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에 지구 지정한 물량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물량의 그 분양 시기가 2029년도에 이제 공급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지역들로 미리 사전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당첨 확률을 더욱더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리풀 같은 경우에는 공급되는 2만 세대 중에 주택의 55%, 약 11,000호 정도가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울에 이렇게 핵심적인 지역에 공급을 한다고 하니 많은 무주택자분들이 나도 청약에 당첨될 수 있지 않을까, 내 집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주택이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부분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10년 거주 후에 출생아 수에 따라서 거주기간 연장 또는 20년 후에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 전환으로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의 출산 여부에 따른 그런 부분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또 고양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5개 노선이 만나는 곳인데, 대곡 역세권 개발로 인해 가지고 제가 오프라인 강의라든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팬딩 멤버십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핵심적인 역세권의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이 지역의 아파트를 사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5개의 노선들 또는 4개의 역세권이 되는 그런 아파트 노선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2개의 역사, 3개의 역사 10분 이내로 이동할 수 있는 역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 남들보다 좀 빠르게 또는 저평가된 지역의 아파트를 미리 선점할 수 있고, 이런 역세권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10분 내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곳 같은 경우에는 지가 상승과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GTX A 노선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이 노선의 역세권, 그리고 3호선, 경의 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이러한 개발 계획이 있는 고양 대곡의 역세권의 이제 개발 지구가 예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되면서 이제 고양시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물량이 될 것이고요. 이런 물량들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자 분들이 당첨 확률이 높을 거고, 분양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이런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 가격은 낮지 않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왕시 오전 왕곡 같은 경우에도 개발 지구 지정을 했고요. 제가 봤을 때 의왕 오전 왕곡이라든가 이정부 용영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우수하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의 토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저가로 만약에 주택을 공급하게 된다면 무주택자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입지라고 보여져요. 의왕이라든가 의정부 같은 경우에도 GTX의 호재가 있고 서울로 빠르게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통 환경들이 개선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좀 관심을 갖고 볼만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빠르게 개발이 될 수 있게끔 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이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질지 또 계획대로 될지는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지구계획 수립을 빠르게 조기화하고 행정 절차를 단축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2026년 상반기에 이제 지구 지정을 하고요. 2029년 첫 분양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도 이후에 주택 공급 부족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첫 분양이 2029년, 그리고 입주가 31년이기 때문에 이 공급 부족 해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많은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런 주택 공급 부족 현상을 완화하려고 하는 그 액션을 취하고 있고, 이제 추후에 이런 많은 주택 공급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의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거라고 보여져요.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런 주택 공급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가격 변동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역세권이 될 대곡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가가 많이 상승할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미리 알기 위해서 지금 현재 저는 많은 분들과 함께 현장 답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현장 답사를 통해서 실제로 역세권이 되는 곳의 가격 변화를 살펴보고 얼마나 가격의 상승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러한 곳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플랜을 가져가야 되는지를 많은 분들과 함께 스터디를 하고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보면은 이번 12월 달에 저와 함께 현장 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고정 댓글 링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신도시 같은 경우, 택지 개발 같은 경우에 역세권이 되면서 어떻게 변할지 미리 한번 살펴보고 플랜을 짜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고정 댓글을 통해서 12월에 현장 답사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이러한 택지 개발 지구 지정을 통해 가지고 많은 곳들의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려고 합니다. 무주택자분들한테 많은 기회를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발 계획들이 미루어질 수 있고 또 사전 청약 물량들, 본 청약 물량들처럼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개발 계획이 이루어지는 곳들 현장도 한번 돌아보시고 본인에 맞는 내지 마련 시기가 언제인지 그리고 자금 여력이 되는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이러한 정부 정책들과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현장을 통한 내 집 마련의 기회들도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이러한 공급 물량들 많이 아마 공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시기가 제 시간에 공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점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만의 기회를 잘 잡아갈 수 있는 시기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